광주 촛불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만날 거죠? 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하는 것 맞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한동훈이 한 말입니다. 네, 한동훈이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존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법원의 판결을 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어기면서 어떻게 국민 보고 사법부의 판결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에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의 의미는 65년 한일협정으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인권 침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판시했고, 따라서 한국 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은 뭐냐? 피해자를 무시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피해자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들은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단 한 번도 사죄한 적 없습니다. 배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인정도, 그리고 이행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돈을 모금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 제3자가 대변제한다? 그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은, 원고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으로 성사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변호사님? 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대승적 결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굴욕 참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을사늑약과 같은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으로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소녀상도 철거하겠다라고 만천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그 합의 누가 파기시켰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죠? 피해자들이, 촛불이 그거 파기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합의가 발표된 다음 직후부터 대학생들은 거리에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밤샘을 했고요. 피해자들은 담요를 둘러쓰고 거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양금덕 할머니 모습과 똑같습니다.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굴욕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해자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죄하고 배상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결단과 의지로 거리에 앉았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수술 후에 바로 일주일도 되지 않은 몸으로 거리에 앉아서 그 10억엔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라 시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치유재단 해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김복동 할머니, 와르르 무너져야 내가 믿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해치유재단은 법적으로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만들었죠? 우리 촛불이 만들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이 굴욕적인 역사
또 누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참 힘듭니다. 그동안 역사를 보니 권력자들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굴욕의 역사를 국민들이 그거 바로 세우느라고 시간도 많이 쓰고 또 너무나 많은 에너지들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린 결국 해냈죠. 그죠? 네. 우리 앞에 여전히 또 하나의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벽이 세워졌어요. 하지만 그 벽 무너뜨리면 되고 그 산 넘어가면 되죠, 여러분. 네, 우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이틀 전에 외상이 그것도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ILO에서 정하는 강제 노동을 한 적이 없다. 강제 노동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군함도 아시죠? 2주 전에 제가 도쿄를 다녀왔습니다.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유네스코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강제 동원의 역사도 상세하게 담아서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라.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있어요. 그곳에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자료를 저에게 줍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첫 장을 여니 그 속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에게는 차별도 없었다. 조선인 노동자들도 그 당시에는 일본 국민과 똑같았기 때문에 임금도 제대로 줬다. 강제 노역을 당했고 차별당했다라고 말하는 그 조선인 노동자들, 증언자들,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역사를 날조한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를 날조합니까? 바로 일본 정부죠. 지난 1월 31일 유엔에서는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인권 보고서를 검토하는 UPR 절차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 강제 노역시키지 않았다, 여러분. 한국 정부도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일본 정부가 그렇게 발언했던 거 알고 있었어요. 그게 1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굴욕적인 참사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모를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귀 활짝 열고 이 역사가 잘못되어 가는 것, 역행하는 것, 그거 지켜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자, 제가 함께 외치면, 저 아직 발언이 끝난 건 아니고요. 중간에 한번 외쳐보면 여러분들이 뒤에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굴욕 참사 즉각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왜곡 역사 즉각 중단하라.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앞서도 말씀을 하셨죠. 3.1절 그 굴욕적인 메시지를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순국 선열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기념사를 한 것에 대해서 누가 가장 환영을 했습니까? 바로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였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한일합의가 있은 후에 가장 먼저 환영한 나라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 정부였습니다. 한미일 3국의 동맹을 강화하는데 위안부 한일합의가 큰 기여를 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의 문을 2015 한일합의가 열어주었다. 그들의 한미일 3국 동맹의 강화에 여전히 과거사 문제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요구가, 국민들의 목소리가 걸림돌로 보고 있는 정부, 이게 국민의 주권을, 국민의 외교 보호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 정부일까요? 아닙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이곳 광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보배와 같은 운동가가 계시죠? 네, 우리 할머니께 들리도록 한번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운동가 양금덕 할머니 존경합니다. 네,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단단하게 손을 잡고 할머니가 멋진 운동가로 우리 곁에서 역사를 정의롭게 세워나가는 주춧돌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거기에는 그동안 할머니를 외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반성과 미안한 마음도 함께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바로 세우고 찾아가는 그런 활동 촛불이 함께 앞장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